류현진 선수가 지난 8월 1일에 볼티모어와의 경기를 치르며 9월 6일 현재까지 6게임에 출전해 성공적인 복귀를 이뤄냈습니다. 다리에 공이 맞는 사고가 발생해 4회에 내려간 클리브랜드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첫 경기부터 9월 1일에 치른 콜로라도와의 경기까지 모두 5이닝을 기록하면서 선발이 해줘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은 해줬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5이닝만 채운 게 아니라 평균 자책점 2.48만을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블루 제이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깨 한 번, 팔꿈치 2번 수술하고 돌아온 선수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이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MLB의 평균 구속은 정말 많이도 올랐습니다. 평균 구속이 150km가 넘는 리그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100마일 정도 던지는 투수를 보는 게 별로 감흥이 없을 정도로 흔해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100마일 던지는 투수는 어느 팀이건 한두 명씩은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류현진 선수는 정확히 반대급부에 있는 선수입니다. 류현진의 올 시즌 평균 페스티벌 구속은 88.3마일입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42km죠. KBO 평균 구속 정도의 수준인 셈입니다. MLB에서 류현진보다 느리게 던지는 투수는 타일러 로저, 카일 핸드릭스 등 5명 뿐이고 분명 이들과 마찬가지로 류현진 선수의 장점은 구속이 아닌 다른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이 장점은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야구, 특히 피칭이란 부분은 단순 빠르고 강한 것만이 정답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말이죠. 모두가 빨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 느린 공을 던지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건 모두가 알다시피 정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밀함은 류현진 선수의 패시브와 같은 구종 장착이라는 또 한 번의 진화를 거쳐 시대 역행자로 살아남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행자가 살아남기 위해선 특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포식자들을 이기기 위한 그만의 무기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류현진의 그 무기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체인지업이죠. 류현진의 체인지업은 자타공인 최고의 체인지업 중 하나입니다. 정말 감탄이 나올 만한 체인지업을 몇 번이고 보여줬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무기를 장착하게 되죠. 네, 커터입니다. 이 커터와 체인지업의 미치고 팔짝 뛰는 콜라보레이션으로 무릇 많은 타자들의 뒷골을 땡기게 만들어줬죠. 그리고 다시 또 한 번의 도전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류현진 선수는 하나의 무기를 더 들고 오게 됩니다. 바로 슬로우 커브입니다. 원래부터 커브를 안 던졌던 선수는 아닙니다. 매년 커브를 던졌고 류현진 선수의 레파토리에는 분명히 커브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터를 던지는 시점부터 커터가 제3구종이 되고 커브는 4구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커브를 3구종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커브는 지금까지 커브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지금까지 던진 커브들 중 가장 느립니다. 2016년에 던졌던 커브가 69.7마일이었고 이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72에서 73마일 정도로 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던지는 커브는 조금 더 느린 69.3마일로 던집니다. 이 느린 커브는 타자들의 타이밍을 빼앗고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바깥쪽 체인지업과 바깥쪽 패스트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느리지만 유려한 곡선으로 안쪽을 찔러 들어오죠. 그것도 아주 정교한 제구로 볼과 스트라이크 그 경계선으로 말이죠. 분명 느리기만 했다면 이 정도의 위력과 효과를 장담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 변화가 또 있는데요. 바로 브레이킹 각입니다. 지금까지 던진 류현진 선수의 커브볼의 인치 드랍은 65에서 67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71.4인치로 기존에 자신이 던졌던 커브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 각을 보이는 커브를 던집니다. 마치 잭 그레인키의 커브가 떠오르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그레인키에게 영감을 받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고 큰 각으로 떨어지는 커브는 현진 선수의 체인지업과는 또 다른 맛으로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문과 반박감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딱히 특별할 건 없지 않은가? 라고 말이죠. 특별하게 보여지는 첫 번째 이유는 이건 역시 그레인키와 같은데요. 완벽한 컨트롤과 피칭 구성입니다. 구속을 얻는 만큼이나 특별한 능력인 이 제구력은 이 각이 큰 커브를 기가 막히게 활용합니다. 보더라인에 걸치며 들어가는 커브는 정말 보면서 와 개쩌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커브만 잘 던지는 투수라면 패스트볼과 커브만 견제하면 되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죠. 류현진의 진정 무기는 누가 뭐래도 패스트볼과 같은 몸 사이에서 나오는 체인지업입니다. 그리고 그 체인지업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무기인 커터도 있죠. 이 두 개 다 사실 류 선수의 느린 패스트볼을 보호하기 위한 패스트볼인 척하는 변화구들입니다. 패스트볼 계열의 변화구라는 건 어쨌든 타자의 눈에는 직선적 형태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각인됩니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오는 곡선 형태, 느린 변화구는 그 시각을 깨버리는 듯한 효과를 주죠. 이게 류현진 선수가 바로 올 시즌 복귀에서 보여주고 있는 피칭 컨셉이자 방향성이었던 것 같고 이건 지금까지 보기 좋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즌 끝까지 이렇게 체인지업, 커터, 커브를 모두 비슷한 구사율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구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들을 던질
때 한 구 한 구 조심스럽게 승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공 개수가 다소 많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타자들은 분명히 류현진 선수와의 승부를 쉽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컨트롤과 변화구의 질을 본다면 말이죠. MLB를 보고 있자면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100마일을 너무도 쉽게 던지는 투수들, 그리고 그런 공들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치는 타자들, 정말 어이가 없는 헛웃음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느끼는 건 조금 더 정교한 피칭을 보고 싶다라는 갈증이죠. 빠르고 강한 공으로 타자와의 정면 승부를 보는 것도 좋지만 타자와의 수싸움과 타이밍 뺏기 싸움을 아주 잘하는 투수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류현진 선수를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몇 경기 남지 않은 올 시즌 류현진 선수의 경기를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포인트는 초구가 무엇인가일 겁니다. 한 구 한 구 플롯을 만들어 타자를 잡아야 하는 류현진 선수는 초구의 선택부터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체인지업과 커브를 예측해서 보세요. 이번엔 체인지업일 거야 하고 타자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거나 이번엔 커브일 거야 하고 타자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럼 아마도 타자 입장에 그 억울한 느낌을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트 시즌 와일드 카드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블루제이스는 정말 매 경기가 모두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해인데요. 팀의 보탬이 되어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에서 빛나는 피칭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